23장 롱앙상류. 한니발은 군대의 안전한 도하를 위해 기병대를 강상류 40km 지점으로 보냈다. 그는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기병 부대에게 강을 신속히 건너 인근 갈리아 마을들을 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작전은 강변의 적대적인 부족들을 제압하고 도하 준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었다. 기병대는 한밤중에 강상류에서 도하를 시작했다. 빠르고 가벼운 병사들이 이끄는 이 부대는 말 위에서 완벽히 균형을 유지하며 물살을 가르며 강을 건넜다. 그들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였고 날이 밝아올 무렵 강 건너편에 도착했다. 한니발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주변 갈리아 마을들을 차례로 습격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한 것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었다. 마을은 평화로운 고요에 잠겨 있었고 주민들은 아직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곧 말발굽 소리와 함께 깨졌다. 불을 질러라. 저기 숨을 곳을 모두 태워라. 마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자 병사들은 횃불을 들고 집집마다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지프로 엮어진 지붕과 나무로 된 집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마을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에서 깨어난 주민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몇몇 남성들이 저항하려 창과 칼을 들었지만 로마의 기병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베어 넘겼다. 로마의 침략자들을 막아라. 한 갈리아 남자가 용감하게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내 날카로운 비명으로 바뀌었다. 한 기병이 그의 목을 가르며 피가 공중으로 튀었다. 기병대는 마을을 철저히 파괴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 병사는 도망치는 아이를 말로 쫓아가 창을 내리꽂았다. 아이의 비명이 들리는 동안 다른 병사들은 집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무참히 살해했다.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인다. 명령은 분명하다. 기병대장의 명령이 반복되었고 주민들의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있었다.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검은 연기는 마을을 뒤덮었다. 한 병사는 나무창을 든 갈리아 전사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다. 내 장난감 창으로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나? 그는 적의 무기를 쳐내고 자신의 칼로 적의 심장을 꿰뚫었다. 상대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병사는 그 위에 차가운 눈길을 던졌다. 기병대는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며 파괴를 계속했다. 불타는 집들, 피로 물든 거리, 공포에 질려 달아나는 사람들. 이 모든 장면은 갈리아의 다른 부족들에게도 공포를 전염시켰다. 한 부족의 장로는 자신의 마을이 공격당하기 전에 숲으로 도망쳤다. 그는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을 뒤로 한 채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우리가 감히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기병대가 갈리아 마을을 불태우고 있는 동안 한니발의 나머지 군대는 강 건너편에서 뗏목을 만드는 작업에 전념했다. 병사들은 말없이 나무를 베고 뗏목을 조립하며 강을 건너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병사들은 강의 물살과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뗏목을 만들었다. 코끼리와 병력을 모두 안전히 도하시키기 위해 큰 뗏목이 필요했다. 기병대의 습격은 강 건너편의 적대적 부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한니발 군대의 안전한 도하를 보장했다. 기병대가 갈리아 마을을 파괴하며 공포를 퍼뜨리는 동안 나머지 병력은 방해받지 않고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한니발은 기병대의 습격을 통해 강 건너편의 적대적 세력에 강력한 공포를 주입했다. 이는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의 군대는 전투에서 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적을 굴복시켰다. 기병대의 성공적인 작전은 한니발이 강을 건너기 위한 시간을 벌었고 그의 대군이 안전히 도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롱앙 도하는 한니발의 이탈리아 침공을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의 전략적 천재성과 잔인함이 빛을 발했다. 25장. 한니발의 군대는 피레네 산맥을 넘었을 때 5만 9천 명에 달했다.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알프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롱앙을 건너기 전까지의 여정은 그들에게 혹독한 시험이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선 순간부터 롱앙도에 이르기까지 병력은 4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다. 13,000명의 병사들이 그 길에서 희생되었다. 이들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꿈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한니발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했던 동료들이었다. 피레네를 넘어 프랑스 내 갈리아 부족들과의 조우는 예상 밖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일부 부족들은 매수를 통해 협조했으나 협상이 실패한 경우 무력 충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나무와 언덕 뒤에 숨어있던 갈리아 전사들은 끊임없이 게릴라식 공격을 감행했고 이 공격은 한니발의 군대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겼다. 병사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이는 병력의 큰 손실로 이어졌다. 롱앙을 건너는 일은 단순한 도하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급류와 깊은 물살은 병사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물살에 휩쓸려 죽거나 실종된 병사들, 도하 중 무너진 뗏목에서 떨어져 익사한 이들, 심지어 거대한 코끼리들이 패닉에 빠져 일어난 사고로 인해 희생된 이들도 있었다. 이 순간은 군대의 용기와 절박함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뗏목에 몸을 싣고 강을 건너는 동안 병사들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리더 한니발의 지휘 아래 당열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피레네를 넘고 갈리아를 행군하는 동안 병사들은 극심한 피로와 혹독한 환경에 시달렸다. 오랜 행군과 전투로 인한 부상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병사들을 무너뜨렸다. 춥고 습한 환경에서 감염된 질병은 그들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병사들은 밤이면 동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고 아침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사라진 자리를 보며 각오를 다졌다. 혹독한 환경과 계속된 전투에 지친 일부 병사들은 탈영을 결심했다. 그들은 갈리아의 낯선 땅에서 자유를 찾으려 했지만 탈영한 자들의 운명은 결코 밝지 않았다. 어떤 이는 지역 부족과 합류했고 어떤 이는 그저 사라져버렸다. 이러한 탈영은 남은 병사들에게도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한니발은 결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남은 자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더욱 강하게 결속시켰다. 병력 손실은 한니발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는 남은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에게 병사들은 단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함께 나누는 동료들이었다.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이탈리아로 향하는 길이 가까워졌으며 로마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투 후 피곤한 병사들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다. 앞으로 남은 길은 우리를 역사의 정점으로 이끌 것이다. 롱앙을 건넌 후 한니발은 병사들에게 휴식을 허용하고 전열을 재정비하며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제공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음식과 휴식을 주어 몸과 마음을 치유하게 했다. 전투의 피로를 씻어내고 재정비된 병사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롱앙을 건너며 병력의 약 22%를 잃었지만 한니발의 군대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남은 4만 6천 명의 병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코끼리와 기병은 여전히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였다. 한니발은 병력을 잃은 만큼 군대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더욱 단단히 다졌다. 이 희생은 단지 승리로 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로마를 무릎 꿇릴 것이다. 이제 한니발의 군대는 알프스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4만 6천 명의 동지와 함께 아직도 역사를 바꿀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혹독한 여정 속에서도 한니발의 눈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의 군대는 그 불꽃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갔다. 25장 롱앙 하류, 차가운 강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 개활지. 한니발의 군대는 롱앙을 건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물살이 거센 강을 건너는 동안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임무는 500여 명의 기병대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강 주변의 적대 세력을 견제하고 한니발의 주요 병력과 물자를 보호해야만 했다. 한니발의 기병대는 강 하류로 이동하며 탐색에 나섰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경계를 넘어 한니발 군대가 안전하게 도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로마의 기병대와 마주치게 되었다. 마르세유에서 파견된 로마 기병대 300명이 이 지역을 정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니발의 기병대는 로마군과 처음으로 마주쳤을 때 그들의 심장은 불타오르는 듯했다. 양측은 서로를 노려보다가 한순간의 침묵을 깨고 전투에 돌입했다. 로마 기병대는 마르세유에서 한니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기병대와의 전투를 치러야 했다. 로마 기병대는 단단한 대형을 유지하며 한니발의 기병대를 압박했다. 그들의 접근은 침착했고 전열은 균일했다.
반면 한니발의 기병대는 갈리아와 누미디아 출신의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조직적이고도 기민하게 움직이며 로마군의 대형을 교란시키기 시작했다. 강 주변의 개활지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로마 기병대는 대형을 유지한 채 한니발의 기병대를 압박하며 전투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니발의 기병대는 그들의 강점을 발휘했다. 누미디아 기병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로마 기병의 측면을 공격했고, 갈리아 기병은 맹렬한 기세로 로마군의 전열을 흔들었다. 로마 기병대는 이 기습적인 공격에 당황했고 그들의 대형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누미디아 기병들은 그들의 말 위에서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고 로마 기병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강가로 밀려난 로마 기병대는 한니발의 병사들에 의해 점점 더 압박당했다. 갈리아 기병들의 창은 매섭게 로마군의 방어를 뚫었고 로마군의 대형은 서서히 붕괴되었다. 결국 로마 기병대는 300명 중 140명을 잃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한니발의 기병대 또한 200명의 병력을 잃었지만 그들은 전장의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쟁취했다. 로마 집정관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는 이 전투의 결과를 보고받고 한니발의 위치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한니발의 군대가 이미 롱앙을 건너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는 한니발이 단순히 에스파냐를 넘어 남프랑스를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스키피오는 즉시 병력을 재정비하고 한니발의 다음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니발은 이미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본토로 향하는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한니발의 기병대는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로마 기병대를 물리쳤다. 이 승리는 한니발이 병력의 이동을 완수할 시간을 벌어주었고 로마군의 대응을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위치를 알았지만 그의 다음 행동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한니발은 이러한 혼란을 활용해 알프스를 넘어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는 대장정을 이어갔다. 로마는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을 멈추지는 못할 것이다. 한니발은 롱앙 전투 후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그의 눈은 이미 알프스 넘어 이탈리아를 향하고 있었다. 26장.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는 말을 세우고 롱앙 도하 지점을 내려다보았다. 바람은 강둑을 스치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사흘 전 한니발의 군대가 이곳을 건넜다. 도하의 흔적은 이제 조용히 사라져갔고 남은 것은 그들의 거친 발걸음이 남긴 흔적뿐이었다. 병사들이 뗏목을 만들며 부수고 코끼리들이 강둑을 지나간 발자국들, 모두가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칼날 같은 목소리로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늦었다. 그를 따라가봤자 전투를 벌일 수도 없다. 그는 이미 알프스를 넘고 있을 것이다. 중무장 보병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로마군의 움직임은 위험이 있었지만 무거운 갑옷과 느린 걸음이 한니발의 날렵함을 따라잡지 못했다. 스키피오는 지형과 거리, 병사의 체력을 계산하며 뒤따를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사흘 전 한니발은 롱앙을 건너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병사들은 땀에 젖은 얼굴로 마지막 뗏목을 밀어냈고 코끼리들은 울부짖으며 물살을 헤쳐나갔다. 갈리아의 마을들이 불타는 연기가 먼 하늘에 흩어졌다. 그는 강을 건너자마자 병사들에게 휴식을 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쉬지 않는다. 알프스까지의 여정은 우리를 로마의 심장으로 데려갈 것이다. 한니발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그의 말은 병사들 사이에 서늘한 기운을 돌게 했다. 고난은 시작에 불과했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며 그는 이제 갈리아 부족들과 마지막 협상을 벌일 준비를 했다. 구독과 좋아요 꾹!